안녕하세요. 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5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벌써 6주가 흘렀어요. 시간이 되게 빠른데,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모리스님이 요약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인상 깊은 내용이나 질문 같은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입니다. 이번 요소 욕구는 우리 느낌의 근원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여기 99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의 느낌은 그 순간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는가에도 달려있다 라고 적혀있어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느낌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느낌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이제 욕구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욕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탓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게 꼭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4가지에서 각각 우리가 인식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까지도 다 이 MVC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잘 연결할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의 그 표현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더 공감으로 상대방이 다가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표현하면은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요. 이렇게 3가지가 우리가 우리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욕구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남이나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남이나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읽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욕구와 느낌을 읽어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민하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감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 마음에 담아둘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감의 과정이 포함이 돼요.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의식의 불을 비췄을 때 3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느낌에 대해 책임감을 우리가 키워가는 과정에서 3단계를 거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서적 노예 단계, 두 번째가 얄미운 단계, 세 번째 정서적 해방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정서적 노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책임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이 있다고 이제 여기는 경우가 정서적 노예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얄미운 단계는 이런 단계를 내가 벗어나서 내가 인식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한 상태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 느낌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이러면서 화도 나고, 거기서 난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저항하거나 방어적으로 이제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에서는 정서적 해방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따르는 행동의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는데 우리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살짝 요약하자면, 네. 1단계는 정서적 노예 상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욕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더 내 의견이나 나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상태이고, 2단계는 나의 욕구와 느낌을 살펴보느라 상대방을 못 보는 단계이고, 3단계는 상호적으로 상대방과 나의 어떤 느낌과 욕구를 둘 다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요약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리스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저는 99페이지에 분홍색 네모 박스 맨 처음 거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느낌의 자극이 될 수는 있어도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흥미로웠고 이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사례가 떠올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좀 공부를 많이 잘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 근데 동생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들한테 막 공부를 시켰는데 내 동생들이 이제 저 눈치만 보고 공부를 안 해서 관계만 나빠지고 공부가 되진 않으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공부를 하건 말건 내버려 두어야겠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이 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고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공부를 강요한 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떠올랐어요. 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자극이 됐는데 그 자극에서 미안함이 올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제 어떤 가치관이나 욕구에 따라 있는 거죠. 다음은 어떤 것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뭔가 와닿는 문이 있었어요. 10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은 뭐 부모가 네 성적이 나쁘면 엄마와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태도를 바꾼다면 이런 거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이 맥락에 막 와닿진 않는데 사실 부모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근데 정말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좀 살았는데 가끔씩 너무 그 매 있잖아요. 매. 뭐 사랑의 매라고 하죠.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끔씩 좀 저의 신조에 맞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조신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잠시뿐이고 어차피 제가 원해서 그렇게 행동을 바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원인이 돼서 어떤 행동을 하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것 자체가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반감을 줘서 오히려 더 역행하거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 나에게 찾아온 그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고 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가지셨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102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것들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1번, 주어로 비인칭의 그것, 저것을 쓸 때. 우리 회사 소개 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나를 화내게 해. 저것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해. 2번, 다른 사람의 행동만을 나의 느낌의 원인으로 말할 때. 내 생일에 네가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해.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그리고 3번, 때문에 나는 를 느낀다 라는 문장에서 때문에의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여기에서 이 세 개의 문장 구조가 남을 탓하는 나의 어떤 느낌이나 욕구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문장 구조이네요. 되게 네. 익숙하게 듣는 표현들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결국 그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자유님이 2번, 3번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읽을 때 만약에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이
예를 들면 갑자기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라고 말을 해서 아들이나 딸이 음식을 안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직접적인 욕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당장에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욕구를 드러냈더라면은 아들도 내가 어떠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성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엄마 앞이 아닐 때는 음식을 남길 수도 있고, 엄마의 맞아요. 걱정을 피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면은. 특히나 103쪽에 상단에 있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는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좀 약간 죄책감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특히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나? 근데 이 문장이 관계에서 독이 되기도 하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당위성이나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런 의무감이나 당위성으로 생기지 않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표현들이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문장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 라는 문장을 내 욕구와 느낌에 책임지는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관찰이 없는 것 같아요. 관찰이 없네요.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너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찰이 진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찰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구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걸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이틀 동안 전화를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가 이틀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이 들어가면 확실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연락을 안 해도 하루 정도만 안 해야겠다. 아니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근데 너무 바빠서 내가 뭐 출장 갔을 때 이틀 동안은 앞으로도 연락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든가 어떤 구체적인 관찰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문장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탁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욕구도 같이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그때 무엇이 중요했는지도 확인해보고 거기서 상대방의 욕구와 내 욕구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탁 그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는 거 그게 서로의 관계를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볼까요? 네.